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온종일 쌓인 피로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집안에서 예상치 못한 소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기척, 그리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번져왔어요. 설마 남편이 일찍 들어왔나? 마음 한편으로는 반가운 감정이 피어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남편의 퇴근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무심결에 신발장 밑을 내려다보던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검정색 신발 한 켤레가 단정하게 마치 주인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듯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 신발의 주인을 단번에 알아차린 제가 서둘러 거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당혹스러움을 감추려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시던 분이 그토록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시어머님의 시선이 거실 벽에 걸린 시계로 향했는데요. 그 눈빛에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급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신 거예요? 그게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너한테 전화했더니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 시어머님의 설명이 이어지자 문득 오후의 회의 때문에 휴대폰을 꺼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회의에 들어가느라 잠깐 꺼놨어요. 내가 다시 전화한다는 게 그만 깜빡했네. 너한테 말도 없이 들어와 있어서 놀랐겠구나. 미안하다. 시어머님이 두 손을 앞치마에 비비며 안절부절 못해하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현석이가 갑자기 바지락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부랴부랴 만들고 있었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딱 준비해 놓으라고 했거든. 시어머님의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들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평소보다 조금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주방 조리대 위에는 하얀 밀가루가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고 반죽 덩어리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설마 밀가루 반죽까지 직접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에 담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현석이가 직접 반죽한 손칼국수를 좋아하거든. 반드시 직접 반죽하라고 하길래 부랴부랴 했지. 현석이도 곧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렴. 그냥 밖에서 사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국자를 들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현석이가 밖에 음식을 안 좋아하잖니. 오늘따라 엄마가 해준 바지락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시어머님이 제 시선을 피하듯 다시 끓고 있는 국물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님께 반찬을 해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곤 했어요. 무언가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 굳이 시어머님을 우리 집까지 불러서 직접 음식을 만들게 하는 일도 잦았고요. 그날도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시어머님을 보니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솜씨 좋으신 시어머님의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분명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될 때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무엇보다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일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아무도 없는 우리 집에 시어머님이 홀로 계시다는 상황 그 자체가 제게는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털어놓으면 밥 해주러 오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잠시 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마자 재빨리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자기야,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어머님은 왜 불렀어?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어 따져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반죽한 바지락 칼국수가 진짜 맛있거든. 비 오길래 생각나더라고. 자기도 칼국수 좋아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무도 없는 집에 어머님이 오셔서 요리하시면 내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 다음부터는 그냥 사 먹던지 하자.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와서 해주면 음식값도 절약되고 건강한 음식 먹는 건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자기도 어머니 음식 맛있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내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고 그렇단 말이야.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만약에 시집살이 시키면 나한테 다 말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아니,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그럴 분은 절대 아니셨거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시어머님이 우리 눈치를 살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남편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님은 여전히 주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로 간을 보시는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시어머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다 됐으니까 현석이 보고 나오라고 해라. 현석이가 면 뿌른 건 질색하거든. 아, 네, 알겠어요. 방 안에 있던 남편을 데리고 나와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제야 식탁 위 풍경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반죽하신 칼국수뿐만 아니라 이제 막 버무린 듯한 싱싱한 겉절이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거든요. 어머님, 겉절이까지 하신 거예요? 현석이가 익은 김치 안 좋아하잖니. 시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했는데 간이 맞을런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젓가락으로 겉절이 한 점을 집어 입안에 넣었습니다. 잠시 음미하듯 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약간 싱겁긴 한데 나름 괜찮네요. 그래? 괜찮아? 그럼 칼국수 불기 전에 얼른 먹어봐. 이어서 남편이 칼국수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 면을 젓가락으로 말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는데요. 점점 젓가락질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에 스며있던 긴장감이 사라지며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저도 한 젓가락 떠서 맛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그래? 입맛에 봤니? 네, 진짜 맛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거봐, 집에서 직접 한 음식이랑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반죽까지 직접 해서 맛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 그러게요. 국물도 진하고 면도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거기다 겉절이 맛이 너무 좋아요. 부족하면 더 해줄 테니까 많이 먹으렴. 어머님도 같이 드세요. 아니야. 나는 내내 바쁘게 움직였더니 시원한 물 한 잔 마셔야겠다. 시어머님이 식탁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는 걸 보며
제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얼음도 넣어 드릴까요? 그럼 나야 좋지. 그 말에 제가 냉장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남편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로 날아왔어요. 물 정도는 어머니가 직접 꺼내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는 동안 면 다 불 텐데 자기는 그냥 앉아서 먹어. 아니야. 어머님께서 음식도 다 하셨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글쎄 면 불으면 맛 없으니까 앉아서 먹으래도. 그래. 물은 내가 꺼내 먹으면 되니까 넌 앉아서 마저 먹으렴. 시어머님이 급히 몸을 일으켰고 괜시레 분위기가 더 나빠질까 싶어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그런 상황에서 느끼곤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님 사이에는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 같은 것이 존재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를 대하는 아들의 태도 사이에서 미묘하게 어긋나는 온도차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은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려 했지만 정작 남편은 그 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때로는 냉정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물을 따르는 시어머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거리감 속에서 저는 늘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 이후로는 칼국수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곤혹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해야 할까요? 곧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찌어찌 칼국수를 다 먹어갈 무렵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 밥 다 먹었으니까 내가 가볼게. 남편의 눈치를 살짝 살피며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신우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아가씨가 오셨네? 제가 인터폰 문 열림 버튼을 누르자마자 현관으로 향했고 시어머님도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현주가 왔어? 네. 곧 신우이가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는데 허리춤에 두 손을 단단히 얹은 채 우리를 날카롭게 둘러봤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어? 아, 심심해서 음식 좀 해주러 왔어. 시어머님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어제도 내내 아파서 누워있었으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오빠가 엄마 불러서 음식 시킨 거지? 그런 거지? 현주야,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시어머님이 당황한 기색으로 손사래를 쳤지만 신우이는 이미 단단히 화가 나 보였습니다. 오빠, 내가 엄마 부려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신우이가 팔을 걷어붙이더니 단숨에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남편과 신우이가 마주선 채 서로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긴장감이 집안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결혼했으면 알아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엄마를 부려먹어? 지금 엄마 몸도 안 좋단 말이야. 몸이 안 좋은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난 그저 비가 오길래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말했던 것뿐이야. 어머니 몸이 안 좋다는 얘기 전혀 못 들었어. 남편이 식탁에 놓인 티슈로 태연하게 이빨을 닦으며 응수했지만 신우이의 분노는 더욱 치솟았다고 해야 할까요? 오빠가 무조건 와서 칼국수 만들려고 했겠지. 그까짓 칼국수 사 먹으면 되지. 왜 엄마를 힘들게 하냔 말이야. 보나마나 반죽도 엄마가 직접 한 거지. 어머니가 좋아서 한 걸 네가 왜 난리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님이 급히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현주야, 엄마가 좋아서 한 거라니까. 얘가 왜 이래? 병원에서 엄마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오빠, 엄마한테 이러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야. 글쎄 내가 뭘 어쨌다고 난리야. 아들이 어머니한테 밥 한 끼 해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몸이 아프다는 소리 못 들었다고 했잖아. 엄마가 몸이 아프다고 했어도 듣기나 했겠어? 난 살다 살다 오빠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처음 봤어. 신우이가 몸을 돌리더니 이번에는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저기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새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밥 정도는 알아서 해 먹어야지.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새언니는 오빠와는 달리 개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창부수인가 보네요. 신우이가 제게 독서를 퍼붓고 있던 순간 남편이 순식간에 달려와서 한 손으로 신우이의 어깨를 밀쳐버렸습니다. 너 지금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오빠가 엄마한테 함부라는 거 나도 그대로 배운 것뿐이야. 우리 집에서는 하극상이 일상인 거 아니었어? 뭐가 어쩌고 어째? 남편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고 제가 급히 두 팔을 벌려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기야, 뭐 하는 거야? 현주야, 엄마랑 그만 가자. 그 사이 시어머님이 신우이의 팔을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의 복잡하고 뒤얽힌 관계를 적나라하게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 사이의 날선 신경전, 그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어머님의 모습, 그리고 저를 향한 신우이의 오해까지. 문이 닫히고 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현주가 한 번 더 자기한테 함부로 하면 나한테 말해. 난 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꼴 절대 못 보니까. 아니야. 아가씨 입장에서는 오해할 만했잖아.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아니, 어머님은 자기한테 엄청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는 어머님께 왜 그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왠지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감 같은 게 느껴져서 늘 궁금했거든. 나 지금 무지 피곤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남편이 대화를 피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건드리면 안 될 상처를 감춘 채 벽을 쌓아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댁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시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남편이 고등학생 때다 보니 크게 힘들 건 없었겠지만 그래도 시어머님 홀로 남매를 키운 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어머님에게 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유난히도 시어머님에게만 툴툴거리며 불만을 표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남편이 유독 시어머님 앞에서만큼은 냉랭하고 무뚝뚝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결혼 전에는 잘 몰랐지만 결혼해서 지켜보니 시어머님을 마치 가정부 부리듯 부려먹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부터는 상황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시어머님에게 주중에 와서 집안 청소를 해놓으라고 하질 않나, 퇴근 시간에 맞춰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질 않나, 자신의 편의대로 시어머님을 이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은 그런 요구들을 모두 들어주셨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몇 번이나 남편에게 불만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거기다 난 집안일에 소질이 전혀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자기한테 불만이 생길 거 아니야. 나 대신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불편하단 말이야. 매일 반찬 얻어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죄송하단 말이야. 우리 둘 다 요리에는 재능이 없는데 굳이 음식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뭐가 있겠어.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잖아.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사랑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해서 지켜보니 이래저래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줄만 알았지만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다음날 신우이가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다가 과일 좀 사왔어요. 앞으로는 그냥 오세요. 어머님께 전화는 드렸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아지셨어요. 아가씨 온다고 하길래 부랴부랴 홍삼 좀 샀으니까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신우이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어요. 언니, 어제는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언니한테 화냈다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는걸요. 거희한테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워낙 어머님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제가 잘 말해볼게요. 신우이가 진심으로 사과해오자 저도 사과의 말을 건넸는데 그때 신우이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빠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일부러라니요? 언니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함께 어떤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암튼 그날은 언니한테 말 함부로 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매번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었는걸요. 아가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우리 오빠랑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말만이라도 참 고마워요. 그래도 엄마는 언니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했어요. 언니가 참 좋은 사람 같대요. 언니가 어쩌다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언니가 참 좋은 사람 같다. 뭐 그런 말이에요. 신우이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급히 말을 바꿨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언니, 오빠 오기 전에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빠 오늘 늦는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가셔도 돼요. 늦는다니요? 설마 맨날 늦는 거예요? 신우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바로바로 들어왔는데 요즘은 일이 있다고 매일 늦네요. 바빠서 그렇겠죠. 언니, 혹시 모르니까 애는 조금 늦게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요즘은 신혼 즐기다가 천천히 애 갖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럼 좋겠다 뭐 그런 뜻이었어요. 아, 네. 사실 그 순간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눈빛에서 왠지 모르게 저를 걱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어 애둘러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우이의 말이 점점 맞아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게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곤 했거든요. 반년 정도는 제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점점 퇴근이 늦어지고 집에서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말을 거의 걸지 않다 보니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들어올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박도 자주 했고 그로 인해 말다툼도 잦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고성을 지르며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갔어요. 아무래도 너 의부증인 것 같으니까 가서 치료받아. 회사 일 하다 보면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외박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내가 착한 거 하나 보고 너랑 결혼한 건데
사람을 잘못 봤던 것 같네. 이런 식이면 의부증 증거 잡아서 사기 결혼으로 이혼 소송할 거니까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급기야 남편이 제게 윽박을 질러댔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그토록 차갑고 날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여전히 제게 참 잘해줬습니다. 시누이를 볼 때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오히려 기다릴 정도였는데요. 시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위안을 받곤 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님이 맘대로 집에 드나들면 불편하지 않냐고 묻기도 했지만 시어머님 성품이 워낙 좋은 분이라 그런지 불편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살림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도 않으셨고 제가 없는 집을 뒤지고 다니지도 않으셨거든요. 다만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욕실 청소를 조용히 하고 가실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배려 깊은 마음씨가 점점 메말라가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제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의 어머니로부터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급기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근무 시간에는 절대 전화를 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을 보던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혹시 통화 가능하니? 네, 지금 KTX 타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렇잖아도 너 출장 중이라고 해서 계속 전화 못하다가 이제야 전화했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언가 힘없고 떨리는 듯한 마치 큰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야, 몸은 괜찮아. 근데 말이다. 시어머님이 말을 망설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어머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걱정되잖아요. 너 출장 갔다가 올라오는 길이라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나 좀 만나고 집에 가야겠다. 괜찮겠니? 네, 어머님.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니다. 너 피곤할 텐데 전에 우리끼리 갔던 그 횟집 기억나지? 그럼요. 기억나죠. 그럼 거기서 만나자꾸나. 오늘은 소주 한잔 해야겠다. 네? 소주를요? 도저히 맨정신에 말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이따가 거기서 보자꾸나. 시어머님의 목소리에서 마치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KTX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님과 약속한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시어머님이 미리 와서 홀로 소주를 반 병쯤 마시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혼자 그렇게 많이 드신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회 내우라고 할 테니까 얼른 앉으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님이 다시 소주를 따라서 단숨에 비우고는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때 네가 결혼한다고 왔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질 못했어. 다 내 잘못이다. 우리 현주는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네? 그게 무슨... 말 그대로야. 결혼한다고 너를 데리고 왔을 때
말려야 하나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 근데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말이야. 그동안 너도 봐와서 알겠지만 현석이랑 내 사이가 많이 안 좋은 편이야. 시어머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나는 현석이 현주 친엄마가 아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 친엄마가 애들 어릴 때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애들 아빠랑 재혼한 거야. 그때 당시 현석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현주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현석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또렷해서 그랬던 것인지 영 곁을 내주지 않았어.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묵혀둔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나름 애들을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현석이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어머니라는 말로 당신은 새엄마일 뿐이야 라고 정확히 선을 그었거든. 물론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현석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렵기만 했어. 그치만 애들 아빠랑 현주는 내게 참 잘했어.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현석이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현석이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더구나. 시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애들 아빠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나한테도 유산을 남겼어. 그러니까 현석이 현주 그리고 나한테까지 유산을 남긴 거지. 그동안 애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애들 결혼하면 혼자 살아가야 할 테니 유산 받은 거 잘 챙기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 아마도 현석이가 그 유산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시어머님 말에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소주를 들이키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석이가 내가 받은 유산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거든. 새엄마가 아버지 재산 빼돌린 거라고 친척들한테 말하고 다니기도 했지만 다행히 아주버님이 배은 망덕한 인간이라며 현석이 뺨을 올려 붙였다고 하더구나. 그때 우리 딸 현주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지켜줬고 말이야. 그전에도 현석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사이가 더욱 안 좋아졌어. 내가 받은 유산을 다 주고 난 떠나야 하나 생각도 했는데 현주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울면서 설득했어. 현석이도 현석인데 현주는 정말 내 가슴으로 낳은 친딸이야. 그건 내 진심이었다. 애들 아빠랑 재혼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부터 현주가 내 옆에서 잠을 자면서 혹시나 내가 떠날까봐 눈치 보고 했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 참 애지중지 키웠어. 그 이후 현석이가 사과도 해오면서 다시 모자 관계는 이어가고 있었어. 그런 와중에 현석이가 너를 데리고 왔는데 현주랑 둘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 사실 현석이랑 헤어지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새엄마라는 굴레가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보니 차마 내가 나서서 헤어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구나.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거기다가 현석이가 처음으로 마음 잡은 것 같아 보였어. 너를 만나고부터는 현주랑 나한테도 참 잘하려고 했고 암튼 그동안 행동들을 많이 반성하는 듯 해보였거든. 그러다 보니 너랑 함께 살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지만 역시나 그건 그저 착각이었더구나. 그때 너한테 헤어지라고 하지 못한 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어머님,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제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고 소주를 단숨에 삼켰는데 쓰디쓴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어요. 순간 시어머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너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내가 반찬을 해서 가져다 넣어주러 갔어.
너도 없는데 현석이가 밥을 잘 안 챙겨 먹을까봐 걱정이 됐거든. 그렇게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주고 있었는데 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넌 출장을 갔고 현석이는 회사에 있을 텐데 누구지 하는 생각으로 현관 쪽으로 갔는데 말이야. 웬 여자가 들어오는 거야. 네? 여자요? 그래서 내가 여긴 우리 아들 며느리 집인데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피식 웃더니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당신이 아버지 유산 빼돌린 현석 씨 새엄마인가 보네요. 그러지 뭐니. 그 여자가 누군데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시어머님을 뚫어져라 바라봤더니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빨을 맴돌던 말이 제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혹시 현석 씨 상간녀란 말인가요? 어? 너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니? 그냥 계속 외박하고 그러길래 휴대폰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야 사랑해 그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증거 모으고 있던 참이긴 했어요.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상간녀가 집까지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네요.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그 여자가 보통 인간이 아니더라니까. 글쎄 나보고 애들 아빠 유산을 가로챈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유산 빨리 현석이한테 다시 돌려주란 말까지 하더라니까. 그런 얘기를 그 인간이 상간녀한테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었던 것 같네요. 현석이랑 빨리 이혼하라고 너 만나자고 했다. 어제 그 여자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길래 그 사이에 내가 휴대폰을 녹음 설정해서 그 여자가 하는 얘기를 다 녹음해놨거든. 전에 변호사가 나한테 녹음이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길래 그때 배운 걸 이렇게 써먹을 줄 누가 알았겠니. 시어머님이 그 상간녀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해놨다는 말에 함께 들어봤더니 저를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올 거라는 말부터 앞으로 집안 청소나 음식 빨래 같은 건 전부 새엄마인 당신이 하라는 말까지 마구마구 내뱉고 있었습니다. 녹음을 들으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는데요. 그 상간녀의 목소리에는 제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겠다는 확신과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승부는 끝났다는 듯한 여유로운 말투로 시어머님을 하인 취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 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또다시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전에 의뢰했던 그 변호사에게 또다시 의뢰하게 되었거든요. 인생이랑 참으로 묘한 것이 한때 시어머님을 지켜주기 위해 선임했던 변호사가 이번에는 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 셈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길길이 날뛰고 발끈했지만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는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의붓중 환자라며 끝까지 발악했고 상간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서 저를 모함하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로는 그보다 훨씬 심한 경우도 많다 보니 그런 사례에 비해서는 이혼에 있어 큰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녹음해두신 증거자료가 결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가 오히려 제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힘이 컸습니다. 차라리 일찍 정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많은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줬어요.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보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 다행이었던 것은 전 남편의 개차반 같은 마지막 모습을 봐서인지 빠른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련이 남을 틈도 없이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덕분에 오히려 깔끔하게 선을 그을 수 있었어요. 그 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다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4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와 사별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서로에게 끌렸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서로를 알아봤다고 할 만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낯설지 않고 익숙했는데요. 처음 보자마자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마치 오랜 세월 헤어져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이 많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이혼을 했지만 1년도 채 살지 않고 이혼을 했기에 애까지 딸린 남자와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 간절한 설득에 어렵게 그를 집에 초대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품을 직접 확인한 가족 모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가고 난 뒤 아빠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네. 전에 그놈이랑은 차원이 달라 보여. 다만 애가 딸린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사람은 참 좋아 보인다. 애가 딸린 게 가장 큰 문제지. 엄마가 불만을 토로했지만 아빠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예전에 그놈 보자마자 내가 영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다들 콧방귀도 안 뀌었지. 그때 당시 나만 결혼 반대했던 거 기억 안 나? 딱 봐도 괜찮은 사람이야. 물론 애가 있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난 첫인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눈이 선한 게 아주 마음에 드네. 아빠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자 가족 모두 조금씩 마음을 돌렸는데요. 전 남편을 첫 인사시켰을 때 아빠가 대놓고 반대를 했지만 전 남편의 번지르르한 언변에 아빠를 제외한 가족 모두 넘어가고 말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아빠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고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했잖아.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살아계시거든. 아, 그래? 자기한테 강요하는 건 아닌데 엄마한테 인사시키고 싶어. 전에는 할머니부터 아빠, 그리고 큰 고모까지 전부 엄마한테 남자가 있어서 이혼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막내 고모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바람은 엄마가 피운 게 아니라 아빠가 피웠더라고. 한마디로 엄마는 온갖 수모를 겪다가 쫓겨나신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막내 고모가 죄책감이 들어서 나한테 말해줬어. 그 뒤 수소문을 해서 엄마를 찾았거든. 내가 혼자 애를 키워야 했다 보니 엄마가 가끔 도와주고 있는데 엄마가 좋으신 분이라 자기를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자기가 싫다고 하면 굳이 안 만나도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마쳤고 저는 찾아뵙기로 했는데요. 며칠 후 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란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고개를 들어보니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어머님이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어머, 이게 누구야? 너 유리 아니니? 네, 저 유리예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가끔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잖니. 유리는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근데 여긴 어떻게 왔어? 전 시어머님이 남편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설마 성민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유리 떠오니? 네. 근데 어머님은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들어보니 성민 씨, 그러니까 전 시어머님이 예비 신랑의 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고부지간으로 만나게 된 셈이었습니다.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예비 신랑도 많이 놀라 있었는데요. 곧 시어머님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찾아왔고 우리는 그 기막힌 인연 앞에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힘겹게 입을 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아니겠니? 이 정도면 보통 인연이 아닌 거야. 내가 성민이랑 영 끊고 살 테니까 니들은 결혼해서 잘 살도록 해라. 난 어차피 없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니? 시어머님 말씀에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분명히 결혼을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고 털어놨지만 엄마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어요. 피가 섞인 형제도 아닌데 신경 쓸 필요 있을까? 따지고 보면 그 인간이랑 성민이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잖아. 내가 볼 때 사돈도 그 정도면 그 인간한테 할 만큼 하신 것 같은데 이참에 영 끊고 살면 큰 문제 될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봐. 엄마, 반대 안 하는 거야? 복잡하긴 한데 성민이가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거기다 민채랑도 정이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없던 일로 하겠어. 저번에 민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꽃이래. 꽃처럼 예쁘대. 난 이상하게 민채가 처음부터 우리 손녀였던 것 같아.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이유로 어떻게 헤어지겠어. 그럼 민채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아빠도 엄마 말에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이 참 무섭다는 것이 그동안 민채와 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복잡한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전 남편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고 시누이 역시도 전 남편과 연을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는 둘째를 낳아서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와도 사이가 참 좋답니다. 며칠 전에도 시어머님이 신기하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 그러게요. 어머님이랑 저는 원래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될 운명이었나 봐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 앞으로 다 갚으면서 살아가마.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잘해주셔서 항상 감사한걸요. 저는 요즘 마음이 정말 편하고 행복해요. 전에 어머님이 아가씨를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민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여행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길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시어머님과 마주 앉아 있는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가족처럼 특별한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